충북을 움직이는 힘, 미래를 여는 대화. 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의 구본상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지역과 함께 혁신하는 정책연구기관의 수장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청주공항 민간 전용 충북 등 활주로 중부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려고 만든 중부내륙 특별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프라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일자로 제16대 충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영배 청주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저기 청주대 교수라는 게 더 입에 좀 더 전 청주대 교수입니다. 붙으셨는데 이제는 이제 원장님으로서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이 먼저 골라주신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네. 첫 번째 골라주신 키워드는 바로 발굴이 되겠습니다. 발굴. 처음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좀 신선한 그런가요?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충북연구원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북연구원 측면에서 봤을 땐 충북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과제,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또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또 어떤 정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또 그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 원장으로서 신임 원장으로서의 네. 또 측면에 있어서는 충북연구원은 어떤 곳인지 이제 밖에서 보는 충북연구원과 또 안에 들어가서 충북연구원이 네.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밖에서 보지 못한 것을 또 찾아내서 그것을 또 제대로 세상에 알리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리고 또한 안에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잠재력들을 또 찾아내는 그런 발굴. 우리 젊은 박사님들하고 소통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앞으로 우리 충북이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연륜이 있으신 중진 박사님들의 또 고견과 또 우리 젊은 박사님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또 지금 MZ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미래의 먹거리는 또 그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함께 소통을 해가면서 같이 통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원장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밥도 많이 먹고 차도 많이 마시고 편안한 자리에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장으로서 그 예. 첫 여정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발굴이라고 정말 예, 해야 예.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충북연구원 하면 충북연구원 그래 뭘 연구하는 거야? 경제, 문화, 역사 뭘 연구하는 거야?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충북연구원 소개를 일단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충북연구원은 1990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KDI가 있지요. 네네. 그런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연구원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아 그래요. 네, 설립이 되었고요. 네. 우리 지역의 도민들과 또 행정이 협력을 통해서 도에서 출자도 하셨지만 민간에서 출자를 함께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연구원으로서 출범을 했고요. 지방연구원 중에서는 충북연구원이 그렇죠. 맏형이네요. 맏형입니다.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충북경제연구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우리 KDI처럼 그래서 충북 개발연구원 그렇게 명칭을 했다가 네. 개발보다도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서는 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네네. 했다가 이제 발전의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춰야겠다 해서 네. 발전자를 빼고요. 충북연구원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름에 꽤 많은 변천사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개발, 발전. 네, 이제는 다 아우르는 충북연구원으로서 이제 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예전 10년 세월하고 지금 10년 세월의 변화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충북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는데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 구조가 이제 변화가는 부분, 네. 또 국제적으로는 정세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 또 시작이 되었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이제 성장에 있어서 저성장의 늪에 이제 빠질 때가 되온 거거든요. 그거는 네.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 충북을 또 보면 충북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와 충북의 위기는 거의 함께 간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충북은 이거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북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현안 과제와 또 미래의 과제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아주 막중한 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정말 막중한 때에 또 지금 예, 예. 충북연구원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예, 예. 역할을 잘 해내시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자, 이쯤에서 저희는 또 두 번째 예. 키워드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골라주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물입니다. 이 키워드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예, 예. 앞에 발굴도 뭐 땅속에서 캐낸다는 거, 이 보물도 좀 캐낸다. 예, 약간 그렇죠. 맥이 닿는 네, 네, 의미도 네. 있고, 보물은 어떤 의미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보물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제 좋은 걸 찾아내야 된다. 예, 지난 35년간 우리 충북연구원이 많은 보물들을 발굴을 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 충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충북연구원의 존재감이라든지 그 역할 그런 것들이 잘 부각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보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해 보고자 네. 보물이라고 한번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 왠지 보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 예. 좀 드는데 네, 네. 저희가 이쯤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보물창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난 35년간 충청북도의 도정에 관련된 연구 또 11개 시군으로부터 의탁받아서 연구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또 11개 시군의 미래를 여기서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충북도와 또 11개 시군의 보물창고, 보물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그 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 그런 좀 더 느낌. 비밀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예. 진짜로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금 직접 들고 예. 나오셨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지난 30년의 역사를 담은 30년사입니다. 이제 이 안에 담긴 것은 1990년대에 네. 우리가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왜 충북연구원이 설립되어져야 됐는지 우리 지역에서의 수요 어떤 수요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신수도권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수도권과 우리 충청권에서의 가지는 기능들 그런 네. 것에 가지고 이제 논리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 청원 통합도 이제 통합 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추진을 했고 청주 공항도 그렇고 또 미호강을 어떻게 좀 유지하고 또 미호강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다목적 광산강 과속기 잘 아시는 그런 부분도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 30년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35주년이 되는데 5월 15일인데요. 이제 그것을
총망라한 네. 내용들이 우리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이것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충북연구원이 우리 충북 발전을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역할을 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충북연구원의 30년이기도 하지만 충북의 30년이 고스란히 그렇죠.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진짜 보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35주년 맞아서 정말 그 충북연구원의 구성원들도 전체가 다 좀 뿌듯하고 좀 남다른 소회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생일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생일 때는 이제 좀 자랑을 해도 되고 안 좋은 예, 예. 얘기들 많이 하니까 네. 충북연구원의 그동안 어떤 대표적인 성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충북연구원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충북의 미래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의 3,000건이 됩니다. 예, 엄청 그런 많네요. 것들을 네. 하나하나 분야별로 묶어서 보면 큰 틀 속에서 단 한 개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창산단, 그리고 오송산단, 네. 그리고 오송역 유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는 않게 도민과 도행정이 하시고 자치단체장님들 주도로 이렇게 해 오셨고, 그렇지만 그 뒤에 논리 개발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행 과정 등의 실행 계획 등등을 세부 계획은 충북연구원에서 다 세우고 또 국비를 따올 때도 그런 논리 개발들을 충북연구원에서 다 제공을 한 부분들이고요. 구진들 다 하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뭐 우리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도 매한가지고요. 그리고 청주 국제공항 유치나 또 활성화 그런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고 뭐 또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는 청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어떤 산업들이 거기에 유기적으로 또 유치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등등에 대한 계획 또한 충북연구원에서 수립하고 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묵묵히 연구하시면서 그 성과로 정책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계신데 네. 정말로 보물로 칭하는 그런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숨은 업적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충북연구원에는 7개의 또 다른 보석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충북학연구소가 있고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충북에 관련된 연구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역발전연구소 균형 발전을 충북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정책 개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정책 개발을 먼저 정책 개발 센터에서 하고요. 뭐 등등 또 최근에는 재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안전 연구센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경제교육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뒤에서 그렇게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원탁의 기사에 그 7명의 기사들처럼 정말 멋지게 또 그 역할을 해주는 또 7팀이 이렇게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숨은 업적이라는 게 당장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고 또 당장은 이제 드러나지 않더라도 뭐 방향성이라든지 취지 면에서 지금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또 하다 보면 그래도 역시 어찌됐든 나중에 껍데기는 바뀌더라도 정책적인 면에서 반영도 좀 되고 결국은 좀 빛을 내고 이렇게 표면으로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그래도 그 결과를 좀 매조짓는다는 입장에서는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안 과제, 이 현안 도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때의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나 또 미래의 정책들, 미래 충북을 그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는 충북연구원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안은 보통 도정에서 또 행정과 또 의회에서 중심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70%, 80%는 또한 현안 외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의 충북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을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북연구원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일반 도민들께서는 충북연구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데지?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도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공공에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정책에 바로 반영이 안 되네? 그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몇 년 뒤에 가면 다행히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또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람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연구할 때 조금 더 그런 것이 바로 반영이 되면 더 좀 글쎄요, 활력도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에서의 이슈가 이미 사그러진 상태에서 그것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 보면 비록 그때 당시에는 2, 3년 아니면 4, 5년 늦어진 것 같지만 10년, 20년 뒤에 보면 그것이 나의 연구가 우리 도 발전에 이미 기여하고 있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굵직굵직한 지금 모든 도민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렇게 반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프라이미티브 오늘 김영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 이쯤에서 예.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기지개도 켤 수 있는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세요? 어떤 질문을 가볍게 하나만 이제 고르시면 예, 예. 됩니다. 네. 이제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 도지사님한테 현안 사업으로 딱 하나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네. 둘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AI 충북이냐, 아니면 청주공항 활성화, 청주공항 민간 날주로 건설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원장님의 선택은? 고민되는데요. 네, 예. 빨리 못 고르시네요. 일단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고르신다면? 하나만 고른다라면. 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 AI 활용은 병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 과제이기도. 그래서 어찌되었든 AI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갈 건데 우리가 청주공항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네네. 그것은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면 네.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과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주공항을 네. 먼저 선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충북도 끝끝내 지금 시원하게 밸런스를 딱 잡지 예. 못하실 만큼 중요한 비중을 어떻게 네, 네. 둬야 될지 밸런스 한쪽으로 넘어가진 않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원장님께는 다 지금 어쨌든 마음속에서 단기, 장기적으로 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자리 잡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청주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민간 활주로 건설 물론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뒤에도 수많은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따라와야 되지만 네. 그 첫 번째 스텝은 민간 활주로가 지어졌을 때 나머지가 명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네. 다들 거기에 집중하는 예, 예. 거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그리고 올해에 추진되어 있는 정부 계획에 있어서 이제 반영되게끔 만들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구체화되고 우리 지역과 또 충청권과 또 국가 발전에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 공항 민간 활주로만 건설이 아니라 그 네네. 주변에 배후 도시는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배후 도시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공항만의 역할이 아니라 공항이 갖는 우리 충청권에서의 기능 또 대한민국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내다보고 앞으로 충청권 광역
메가시티가 구성되어진다라면 청주공항이 갖는 위상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그 전체적인 큰 그림들 속에서의 청주공항이 갖는 기능과 그리고 또한 세종과 충청권과 연계하는 그림들, 큰 그림과 또 수도권과 연계하는 그 그림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콘텐츠들로 테마로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충북의 또 청주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으로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책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그 속에 청북연구원이 갖는 또 기능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더 있나요? 네. 자, 김영배 원장님이 예, 골라주신 세 번째 키워드는 와, 이것도 범상치 않습니다. 34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띄어서 3하고 4. 그 옛날에 예. 노래 중에 룰라의 3, 4 있었습니다. 네. 랄랄랄랄랄라. 예. 아마 3, 4는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34인 것 예, 같은데요. 네. 34는 어떤 의미의 키워드일까요? 예, 참 그게 제 나이일 수도 있고, 이면 나이였으면 좋겠고.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34 이제 34는 제가 그동안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요. 네. 지난 중국 연구원장을 취임하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를 도의회에서 거칠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문회에서 제가 당시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34개 위원장과 그래요? 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와. 34개였습니다. 현재 동시에는 아니시죠? 그때 당시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라는 질문도 그런 질문 해주셔서 받으셨어요? 예.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정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치계의 또 입문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몰려 있었을 텐데 저는 두루두루 다방면에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이제 뭐 경제학자이고 또 네네.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그런데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우리 중앙동에 주민자치위원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갔겠네요. 우리 예. 주민들과 네네.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34. 부분은 제가 그래서 우리 충북연구원도 지역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과 함께 또 혁신하는 연구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사님들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뛰시면서 연구도 해오셨지만 그런 것들을 저 또한 네. 그것을 함께 또 뒷받침하면서 저 또한 현장을 뛰면서 충북연구원을 좀 이끌어가고 또한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34개의 직함을 제가 아까 괜히 3, 4, 3, 4가지로 크게 줄일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34가지나 되는 직함, 저 지금도 입이 잘 안 다물어지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겠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직함은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다 뭐 의미 있고 소중하겠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종합상담센터장도 했고 또 최근에는 대외협력실장을 하면서 학교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또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오래 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 활동입니다. 네. 즉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0년이 이상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시민과 또 행정이 어떤 이슈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갈등 조정자의 네. 역할들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이제 의미 있게. 그것이 이제 내려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주 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도민과 함께 그리고 또 행정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형 협동조합 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기관장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또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과 또 도민들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배 원장님이 골라주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충북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 워낙 지역 밀착형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강조도 많이 하셨고 이제 막 뭐 첫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충북 연구원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임기 동안에? 우리 연구원이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이제 모두의 그런 질문을 하셨듯이 연구원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제 3대 혁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구 기반의 혁신도 있고요. 연구 과정 속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도하고 도행정과 또 도의회 그리고 지역의 경제단체들도 그렇고요. 또 시군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또 마을 단위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연구 성과들을 낸다라면 이것을 알려야 되고 또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 확산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끼리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도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구 확산이 필요하고 또 그것 또한 국제적으로도 좀 우리가 확산하고 교류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영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청년들의 현실을 직면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3포, 5포, M포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헬조선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선거 때는 관심이 참 많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들 속에는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고 예산 배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와 또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기식 이렇게 포럼이라든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도 평소에 우리 연구원처럼 이런 곳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 정책은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청년들이 공감하면 좋은 정책이에요. 공감하고 참여하면 좋은 정책인 거지. 그러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 함께 이해해 나가고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한국도 우리 충청북도도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정책 자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또 미래의 계획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그런데 딱 저 그림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믿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도 살아야겠지만 미래에 이런 삶을 살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충북의 모습을 그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에 아름답고 또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북의 모습을 그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이 또한 열심히 연구하고
정책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또 미래를 또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퇴임할 때는 아주 훌륭한 원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충북연구원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정책이 우리 충청북도의 10년 또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주었고 또 그것이 시스템으로 안착되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미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원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한테 일을 주지 않고 커피 타거나 청소하는 일을 시켰어요. 어차피 버티는 게 인생 아닐까요? 네. 그 육아가 힘들어서 인구 아가를 낳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잖아요.